아버지 장례식 이틀째.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30년 된 차용증. 차용 금액 3억 원. 3억 원? 평생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가 3억을 빌렸다고? 도대체 누구한테? 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은 왜 나타난 걸까?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걸까? 당신이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 진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1화 장례식의 불청객.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4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심전도가 평평해졌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워지는 손이었습니다. 김철수님, 2024년 11월 18일 새벽 4시 17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 나는 아버지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 아직 할 말이 많은데. 73세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살아오신 분. 건설 현장, 공장, 청소, 경비. 못 해본 일이 없으셨죠. 아버지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울퉁불퉁한 손가락, 검게 변한 손톱.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네요. 나는 40살. 이혼한 싱글맘. 초등학생 딸 하나 키우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하게만 계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건강하지 못하셨어요. 폐암 말기. 6개월 투병 끝에 결국 장례식장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동네 이웃 몇 분, 아버지 일하시던 공장 사람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인사했어요. 3일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돈이 있어 보였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잘 됐네요.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차용증입니다. 네. 남자는 서류를 내 앞에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1994년 12월 15일 날짜. 30년 전 문서였어요. 차용인 김철수. 대여인 박민재. 금액 3억 원. 이자 연 10%. 상환기한 1999년 12월 15일.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 원? 네. 30년 전 제가 김철수 씨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환기한이 25년 지났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약 8억 원 정도 되네요. 남자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3억을 빌려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차용증은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흔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3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상속자에게 청구하러.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빚 독촉이라니.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장례는 당신 일이고 빚 갚는 건 제 권리입니다.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혹시 사기 아닌가요?
사기요? 여기 아버님 도장도 찍혀 있고 지문도 있습니다. 진위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자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빚쟁이래. 고인이 빚이 있었나 봐. 에휴, 자식 불쌍하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은 장례 중이에요.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돈 준비하시든지 법적 절차를 밟으시든지. 남자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박민재, 민재물산 대표이사. 명함을 보니 큰 회사 같았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녁, 장례식장 작은 방. 삼촌아버지 동생과 고모아버지 누나가 왔어요. 지연아, 그 차용증이 진짜야? 삼촌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긴 한데. 형님이 3억을 빌렸다고? 말도 안 돼. 고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돈 빌릴 일도 없고 빌릴 데도 없었어. 그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부터 수상해. 삼촌이 차용증을 자세히 봤어요. 1994년 12월 15일. 30년 전이면 내가 20살 때네. 형님은 40이었을 때고. 그때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 형님은 그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 돈 빌릴 이유가 없었는데. 고모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도박? 아니면 사업? 아니야. 형님은 평생 성실하게만 사셨어.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나중에 끊으셨고. 가족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자. 삼촌이 말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밤 11시. 나는 영안실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3억을 빌리셨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저 미소 짓고 계실 뿐.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나는 아버지만 오셨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오셨어요. 씻지도 못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오신 거였습니다. 아빠, 창피해. 어린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저 운동회 내내 열심히 응원해 주셨죠. 지연아, 파이팅!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은 도시락이 화려했는데 우리는 김밥이 전부였어요. 아빠, 왜 우리만 가난해? 미안하다, 지연아. 아빠가 무능해서. 아버지는 늘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나는 혼자 공부했어요. 학원비가 없었으니까요. 아빠,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돈 모아줄게.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셨어요. 나는 장학금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 대학 못 보내서. 괜찮아요. 전 취직할게요. 20살에 취직했어요. 공장, 편의점, 식당.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5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 같았는데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빚과 도박 때문에. 딸 하나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아빠, 미안해요. 또 신세 지러 왔어요.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야. 아버지는 60대였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아파트 경비로.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나 괜찮아. 우리 예원이 학원비 벌어야지. 손녀 학원비를 벌기 위해 70 넘어서까지 일하신 아버지. 아빠, 고마워요.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평생 미안하다고만 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3억을 빌렸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차용증을 다시 봤어요. 이건 가짜야. 누군가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려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차용증 보여주세요. 40대 여자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상 없어 보이네요. 뭐라고요? 도장도 진짜 같고, 날짜도 명확하고, 형식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셨어요. 3억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문서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어요. 첫째, 차용증이 위조라는 걸 증명하세요. 필적 감정, 도장 감정 등. 그럼 비용이 얼마나? 최소 500만 원은 들 겁니다. 나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 돈도 없었습니다. 둘째, 소멸시효를 주장하세요. 3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게 통할까요? 글쎄요. 상대방이 중간에 독촉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셋째는요. 상대방과 협상하세요. 감액이나 분할 상환. 8억을 어떻게 갚아요? 나는 절망적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270만 원. 이달 월세도 못 낼 돈.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 박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지연입니다. 김철수 딸. 아, 네.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요. 혹시 감액이나? 안 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제발이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해요. 아버지도 평생.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최소한 분할 상환은? 역시 안 됩니다.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든지 법원에서 뵙든지. 일주일이요? 그게 말이 돼요? 제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삼촌이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네, 삼촌. 형님 친구들 연락처 좀 찾아봤어. 옛날 일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일단 형님이 1994년에 일하시던 건설 현장 반장님 찾았어. 만나볼래? 네. 당장 갈게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아버지, 제가 꼭 밝혀낼게요. 당신이 3억을 왜 빌렸는지, 아니면 이게 사기라는 걸 증명할게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고생한다, 따라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화 종료. 제2화 가난했던 아버지의 삶. 다음 날 오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0대 남자 변호사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어떤가요? 가짜죠?
나는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같습니다. 네. 도장이 진짜고 지문도 선명하고 종이도 30년 된 게 맞아 보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셨어요. 3억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차용증은 유효합니다. 그럼 정말 갚아야 해요? 일단 몇 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메모했어요. 첫째, 1994년 12월 15일 당시 고인이 정말 박민재 씨와 만났는지. 둘째, 왜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렸는지. 셋째, 그동안 상환한 기록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당시 아버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1994년 12월 15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였어요. 겨울인데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웠어요. 아빠, 추워. 조금만 참아. 아빠가 내일 고쳐줄게. 아버지는 담요를 더 덮어주셨어요. 엄마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6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 혼자 나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셨습니다. 지연아, 저녁 먹었어? 네, 컵라면 먹었어요. 매일 라면만 먹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하지만 사실 나는 매일 라면이 싫었어요. 친구들은 엄마가 만든 밥을 먹는데.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더 벌면. 아빠, 괜찮아요. 나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셨어요. 손에 부상을 입으신 채였습니다. 아빠, 손에서 피가. 괜찮아. 사소한 거야. 병원 가야죠. 돈이 아깝잖아. 약국에서 밴드 사올게. 아버지는 피 흐르는 손을 물로 씻으셨어요. 아빠, 걱정 마. 아빠는 튼튼해. 하지만 나는 걱정이 컸어요. 아버지가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요. 며칠 후 학교에서 체육복 구입 안내장이 왔어요. 체육복 3만 5천 원. 나는 집에 와서 안내장을 책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지연아, 학교에서 준 거 없어? 없어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아버지가 또 미안해 하실까봐. 하지만 아버지는 내 책가방을 뒤졌어요. 이게 뭐야? 체육복? 아, 그건 안 사도 돼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야지. 아빠, 돈 아껴요. 난 작년 거 입을래요. 작년 거는 작아졌잖아. 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 내일 줄게. 아빠가 오늘 밤 일하고 올게. 아빠. 그날 밤 아버지는 밤샘 일을 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5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체육복 사고 남는 돈으로 군것질해. 고마워요, 아빠.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1997년 봄. 초등학교 4학년. 운동의 날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나는 아버지만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오신 거였습니다. 얼굴에 땀과 흙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손을 흔드셨어요. 나는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쳐다봤거든요. 저의 아빠 일하다 온 거 아니야? 옷 좀 봐. 더럽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씻고 오시지.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서 바로 왔어. 창피해요. 어린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셨죠. 괜찮아. 아빠는 저기 구석에 있을게. 네. 운동회가 시작됐어요. 나는 달리기에 나갔습니다. 지연아, 파이팅! 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나는 더 창피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달렸어요. 2등을 했습니다.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렸어요. 아빠 2등. 잘했어. 역시 우리 지연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점심시간. 다른 애들은 엄마가 싼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밥, 샌드위치, 치킨. 우리는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지연아, 맛있게 먹어. 네. 친구 민지가 다가왔어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김밥 많이 쌌대. 같이 먹을래? 아니, 괜찮아. 너네 집 가난하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갔고 나는 울었습니다. 지연아,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돈을 더 벌면 아빠 잘못 없어요. 나 혼자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그날 집에 오는 길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너 대학 꼭 보낼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돈 모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옴 삼촌과의 만남. 현재 2024년 11월. 나는 과거 회상에서 깨어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삼촌이었어요. 지연아, 건설 현장 반장님 연락처 찾았어. 정말요? 응. 1994년 당시 형님이랑 같이 일하신 분이야. 이강수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안산에서 작은 식당 하신대. 만나볼래? 당장 가야죠. 나는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후, 작은 식당 앞에 섰어요. 강수 식당이라는 간판. 안으로 들어가니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강수 선생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김철수 씨 딸 김지연입니다. 철수? 아, 김철수.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졌어요. 철수가 어떻게 됐어? 오랜만에 연락이네. 아버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철수가? 할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 친구가. 미안하다. 조문을 못 갔네. 괜찮아요.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차용증을 보여줬어요. 1994년 12월 15일, 이날 아버지가 박민재라는 사람한테 3억을 빌렸다는데 할아버지는 차용증을 유심히 봤습니다. 박민재? 아, 그 대학생. 대학생이요? 응. 그해 겨울에 우리 현장에 아르바이트 온 대학생이 있었어. 그게 박민재였어요? 맞아. 키 크고 성실한 애였지. 집이 가난해서 학비 벌려고 왔다더라. 나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랑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날 12월 15일. 기억나? 무슨 일이요? 사고가 있었어. 큰 사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금요일. 추운 겨울이었어. 우리는 강남에 있는 빌딩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 철수는 43살. 나는 40살. 젊었지. 그날 박민재라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왔어. 23살인가 그랬어. 첫날이었어.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르쳐 줬지. 철수가 특히 잘 챙겨줬어. 조심해라, 위험하다 계속 말하면서.
점심시간이었어. 우리는 도시락 먹고 있었지. 그때 박민재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요? 자재가 쌓여 있던 곳이 무너졌어. 네. 철근 다발이 그대로 쏟아졌어. 박민재가 있는 곳으로.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들 비명을 질렀지. 위험해. 피해. 하지만 박민재는 얼어붙었어. 첫날이라 겁을 먹은 거야. 그때 철수가 달려들었어. 네. 철수가 박민재를 밀쳐냈어.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아버지가? 응. 철근이 철수 등을 쳤어. 피가 철철 흘렀지. 병원으로 급히 옮겼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었어. 하지만 입원해야 했지. 한 달은. 나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 후로요? 박민재가 매일 병원에 왔어.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다쳤다고. 철수는 괜찮다고. 내 잘못 아니라고 했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산재 처리가 안 됐어. 왜요? 현장에서 은폐하려고 했어. 사고 나면 공사 중단되고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철수는 산재 혜택을 못 받았어. 병원비도 못 받고. 그렇지. 자기 돈으로 다 내야 했어. 나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들었어요? 한 1,000만 원? 그때 돈으로 큰 돈이었지. 1,000만 원. 아버지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셨을까? 그때 철수 형편이 어땠어요? 어려웠지. 어린 딸 하나 키우고 부인도 없고 딸이 나였어요. 그래, 너였구나. 철수가 너 얘기 많이 했어. 자랑스럽다고.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박민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애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 자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니까. 매일 병원 와서 사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지. 철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박민재는 죄책감이 컸어. 그 애가 그러더라고. 제가 돈을 벌면 꼭 갚겠습니다라고.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 사는 게 은혜 갚는 거다라고 했지. 그래서 박민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 그 후로는요? 연락이 끊겼어. 한 30년 가까이. 나는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나타난 박민재는. 그런데 차용증은 왜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빌린 게 아니야. 네, 빌려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박민재한테 돈을 줬어. 뭐라고요? 할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박민재가 학비 걱정하는 걸 보고 철수가 돈을 줬어. 학교 다녀. 학비 걱정하지 말고라며. 그게 얼마였는데요? 300만 원이었어. 당시 한 학기 학비. 300만 원요? 3억이 아니고. 응, 3억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차용증은 뭐예요? 혹시 박민재가 나중에 갚으려고 쓴 거 아닐까? 자기가 성공하면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여기 차용인 김철수라고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네. 나는 식당을 나왔어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빌려줬다? 그럼 왜 박민재는 차용증을 들고 나타난 거지? 그리고 300만 원이 어떻게 3억이 된 거지? 나는 박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재 씨, 저 김지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1994년 12월 15일, 당신 기억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을 구해줬죠? 철근 사고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하세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빌린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지금 당장 만나요. 어디 계세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민재물산 본사. 30분 안에 갈게요. 나는 택시를 탔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아버지는 구원자였어요. 빚쟁이가 아니라. 왜 박민재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택시 안에서 나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네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당당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나는 고층 빌딩 앞에 섰어요. 민재물산 간판이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박민재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지만 꼭 만나야 해요. 김지연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박민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기 전에 말할게요. 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제 아버지가 당신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빌려준 거잖아요. 박민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었어요. 3억이 아니라. 앉아서 들으세요. 설명할게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박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왜?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해준 게 300만 원만이 아니에요. 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제2화 종료. 제3화 30년 전의 진실. 민재물산 대표 사무실. 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입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박민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994년 겨울. 저는 23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그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철근 사고. 네. 당신 아버지가 저를 밀쳐냈어요.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박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철근이 쏟아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괜찮아라고 하시던 목소리. 병원에 실려가셨죠? 저는 아무 다치지 않았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 내 잘못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안 됐다는 거요? 네. 병원비를 모두 자비로 내셔야 했어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선 엄청난 돈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박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가 오히려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300만 원. 한 학기 학비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학교 다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우겼어요. 나는 괜찮아.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너 성공하면 나한테 돌려줘. 박민재는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회상 1995년 봄. 박민재는 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준 300만 원으로 학비를 냈어요. 이 돈으로 꼭 성공해야 해.
민재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취업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박민재 씨, 불합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 수십 번의 거절. 민재는 절망했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김철수 씨한테 받은 돈을 헛되이 쓰는 건가? 어느 날 밤 민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나야. 김철수 아저씨. 아저씨, 요즘 어떻게 지내? 그게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래, 힘들지? 네, 미안해요. 아저씨가 준 돈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김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너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민재야, 들어봐. 인생은 길어. 지금 안 되면 내년에 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돼. 포기하지만 마. 아저씨,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잘 될 애야. 민재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긴. 넌 내 투자야. 잘 되면 나한테 이자 쳐서 갚아.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저씨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1995년 여름. 마침내 민재는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어요. 합격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재는 김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취직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제가 돈 벌면 꼭 갚을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천천히 갚아. 나 급하지 않아. 민재는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박 대리, 집에 안 가? 괜찮습니다. 일 더 하고 갈게요. 열심히 하네. 상사는 감탄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1998년. 민재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박 과장.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박 과장, 미안하지만. 알겠습니다. 민재는 다시 실업자가 됐어요. 27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철수의 말이 생각났거든요. 지금 안 되면 내년에 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돼. 민재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룸 하나를 사무실로 삼아. 박민재 부동산 중개사무소. 초라한 간판이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회상 2000년대 초반. 민재의 사무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IMF가 끝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어요. 민재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누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에요. 투자하시면 좋을 거예요. 고객들이 믿었어요. 민재의 정직함을. 박 대표, 당신 덕분에 좋은 집 샀어요. 고맙습니다.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2005년 민재는 작은 건설 회사를 인수했어요. 민재개발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첫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파트 건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민재는 현장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렇게 안전에 신경 써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구해줬죠.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민재는 김철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설날, 추석이면 전화했어요. 아저씨, 저 박민재예요. 아, 민재야.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사업은 점점 잘 되고 있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노력이지. 아저씨, 이제 돈 많이 벌었어요. 300만 원 갚을게요. 아니야, 아직 괜찮아. 왜요? 이자 쳐서 드릴게요. 민재야, 내가 필요할 때 말할게. 지금은 내가 더 키워. 김철수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2010년, 민재는 민재물산을 설립했습니다. 대형 건설 회사로 성장했어요. 직원 300명, 연 매출 500억. 박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민재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매년 설날 김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민재야. 너도. 제가 이제 드릴게요. 300만 원. 아직 괜찮아. 나 돈 필요 없어. 왜 안 받으세요? 민재야, 너 성공한 게 이미 내가 받은 거야. 아저씨, 너 잘 사는 거 보면 내가 행복해. 김철수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어요. 민재물산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정부 사업도 맡았습니다. 2020년 민재는 업계 10위 안에 들었어요. 박민재 대표, 올해의 CEO. 신문에 났습니다. TV 인터뷰도 했어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리고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은인 덕분입니다. 은인이요? 네. 제가 죽을 뻔했을 때 구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점점 바빠졌어요. 설날 전화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락이 뜸해졌어요. 나중에 전화해야지. 하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2024년 가을. 민재는 문득 김철수가 생각났어요. 아저씨, 요즘 전화 못 드렸네. 연락해야지.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민재는 우연히 보고 기사를 봤어요. 김철수 73세 별세. 11월 18일. 뭐라고?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민재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제야 알았어? 민재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이틀째였어요. 영정사진 속 김철수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재는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 검은 상복. 저분이 딸인가? 민재는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결국 그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박민재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다시 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당신 아버지 은인입니다. 30년 전 도움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민했어요.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때 생각났어요. 30년 전 아저씨가 주신 돈 300만 원. 저는 계산했어요. 30년간의 이자를. 박민재는 서류를 꺼냈어요. 300만 원을 연 10% 복리로 30년 굴리면 약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나는 놀랐어요. 하지만 전 3억이라고 했어요. 조금 깎아서. 왜요? 너무 큰 금액은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리고 차용증을 만들었어요. 차용인을 아저씨로 한 이유는 박민재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가 거절하실까 봐요. 네. 만약 제가 감사의 표시로 3억 드릴게요라고 하면 아저씨는 절대 안 받으셨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가 써라고 하셨겠죠.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만든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빌린 돈이라고, 갚아야 할 빚이라고. 그래야 아저씨가, 아니, 당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빚이라면 거절 못 하잖아요. 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빚쟁이 역할을 한 거예요. 아저씨가 평생 저한테 베푼 은혜를 당신이 받으실 수 있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나는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는 안 받으셨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박민재는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어요. 네. 아저씨는 평생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가난하게 살아서 미안하다고. 대학 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좋은 옷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미안할 게 없는 분이에요. 저를 구해줬어요.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300만 원으로 제 미래를 샀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미안해요? 그런데 아저씨는 평생 당당하지 못하셨어요. 작업복 입고 운동회 가서 딸이 창피해하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그때 어렸어서 알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한 게 죄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박민재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아버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그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나는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민재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억?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너무 큰 돈이에요. 아버지가 빌린 것도 아니고. 아니요. 빌린 겁니다. 네. 박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투자하셨어요. 300만 원. 그 투자가 30년 만에 3억이 됐어요. 이건 투자 수익금이에요. 정당한 돈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제게도 의미가 있어요. 이 돈을 들여야 제가 빚을 갚는 거예요. 30년간 짊어진 빚을. 박민재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3억 원. 받아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아저씨한테 떳떳할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30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그게 아버지였다는 걸. 말없이 베푸는 사람. 당당하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 그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제3화 종료. 제사와 아버지의 숨겨진 선행들. 민재물산 사무실을 나온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3억 원짜리 수표. 아버지,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집 근처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물을 사러. 어머, 지연이? 슈퍼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60대 후반이셨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며? 조문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아들 일지 20년 전에. 네, 기억나요. 아줌마 아들은 사고로 다쳤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었죠. 그때 우리 집 정말 힘들었어.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낼 지경이었지. 그런데 아버님이 돈을 빌려주셨어. 네, 우리 아버지가요? 응, 500만 원이었어. 큰 돈이었지.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들 치료 잘하고 천천히 갚아라고. 그래서 저희가 5년 걸려서 다 갚았어. 하지만 아버님은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으셨어. 괜찮아. 아들이 낳으면 그게 이자야라고 하셨지. 나는 목이 메었어요. 아버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지연이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라고.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또요? 3년 전에 우리 슈퍼 문 닫을 뻔했어. 임대료를 못 낼 지경이었지. 그때도 아버님이 도와주셨어.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응. 이 동네에서 슈퍼 없으면 불편해. 계속해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이자 없이. 아버님, 어디서 그런 돈을. 모르겠어. 근데 아버님은 늘 그러셨어. 누가 힘들면 돕고. 나는 슈퍼를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평생 가난하셨구나. 남 도와주느라. 집으로 가는 길, 1층 복덕방 아저씨가 나를 불렀어요. 지연아, 네, 아저씨.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 또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딸 대학 갈 때 아버님이 학비를 대주셨어. 네, 1천만 원. 딸 공부 잘 시켜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갚으라고 안 하셨어. 나중에 내 딸이 성공하면 그게 내 이자야라고.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익숙해졌거든요. 우리 딸이 지금 의사야. 아버님 덕분이지. 2층 미용실 사장님도 나를 불렀습니다. 지연이 잠깐. 네. 아버지 장례 못 가서 미안해. 그날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아버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항상 미안했어. 뭘 받으셨는데요? 15년 전 내가 이 가게 시작할 때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셨어. 보증이요? 응. 3천만 원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했거든. 아무도 안 서주는데 아버님이 흔쾌히 서주셨어. 젊은 사람이 사업하는데 도와줘야지라고. 다행히 나 성실하게 갚아서 아버님한테 피해는 안 갔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혹시 내가 못 갚으면 아버님이 대신 갚으셔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층 할머니도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 할머니, 10년 전 내가 수술해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 자식들이 다 멀리 있고 나 혼자 어떡해. 그때 아버님이 오셔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1천만 원을 주셨어. 그냥 할머니 살아계신 동안 쓰시라고. 갚으라는 말도 없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같은 사람, 요즘 세상에 없어.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몇 명을 도우신 거예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장. 그때 낡은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열어보니 통장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씩 펼쳐봤어요. 첫 번째 통장. 2010년 3월 15일 입금 500만 원 퇴직금. 2010년 3월 20일 출금 500만 원 슈퍼 아줌마 아들 치료비. 두 번째 통장.
2015년 6월 10일 입금 2천만 원 경비일 퇴직금. 2015년 6월 15일 출금 2천만 원 슈퍼 임대료. 세 번째 통장. 2008년 12월 5일 입금 1천만 원 공장 보너스. 2008년 12월 10일 출금 1천만 원 복덕방 딸 학비. 나는 통장들을 쭉 펼쳐 놓았어요. 총 15개의 통장.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며칠 후 누군가에게 나감. 아버지, 돈을 벌 때마다 남 도와주신 거예요? 노트도 발견했어요. 도움 준 사람들 제목. 아버지가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1994년 박민재 300만 원 학비. 2008년 김영애 딸 1천만 원 대학. 2010년 슈퍼 이순자 500만 원 아들 치료. 2012년 3층 박정숙 할머니 1천만 원 수술비. 2015년 슈퍼 2천만 원 임대료. 2018년 미용실 최미영 보증 3천만 원. 리스트는 계속됐어요. 총 23명. 금액을 합치면 약 1억 5천만 원.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못 벌었다. 지연이한테 물려줄 것도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이다. 내가 도운 사람들, 이들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다. 지연아, 미안하다. 가난하게 살게 해서. 하지만 아빠는 후회 없다. 사람을 도우며 산 인생. 그게 내 자랑이다. 나는 노트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는 박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알게 됐어요. 뭐요? 아버지가 당신만 도운 게 아니라는 걸. 23명이에요. 23명을 도우셨어요. 그렇군요. 총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다 나눠주셨어요. 박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생 가난하셨군요. 네, 그랬어요. 김지연 씨.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3억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나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님이 도운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언제요? 장례식 다녀온 후부터요. 제가 이강수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또 누구를 도왔는지. 그래서요? 찾아냈어요. 여러 명을. 그들한테도 제가 갔어요. 왜요? 아버님이 그들한테 해준 것도 계산했어요. 계산이요? 네. 아버님이 그들한테 준 돈, 시간, 기회. 모두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한테 대신 받았어요. 뭐라고요? 아버님 대신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은 거예요. 나는 말을 잃었어요. 총 얼마였는지 아세요? 7억입니다. 7억이요? 네. 아버님이 평생 남한테 베푼 것의 가치. 제가 계산한 결과 7억이었어요. 그들도 다 성공했거든요. 아버님 도움으로. 그래서 다들 기꺼이 냈어요. 나는 현기증이 났어요.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 드리려고요. 안 돼요. 왜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아버님이 베푼 것의 대가예요. 정당해요. 하지만 내일 만나요. 제가 그들을 다 모았어요. 누구를요? 아버님이 도운 사람들. 23명 전부. 뭐라고요? 내일 오후 2시 장례식장으로 와주세요. 장례식장이요? 네. 아버님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다 같이.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음 날 오후 2시 장례식장.
나는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조문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0명도 넘었어요. 박민재가 나를 맞았습니다. 왔군요. 이 사람들이, 네, 아버님이 도운 사람들입니다. 23명뿐 아니었어요? 직접 도운 사람이 23명이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아버님 영향으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박민재는 방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재 씨 회사 직원 김수진입니다. 박 대표님이 제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건 아버님이 박 대표님한테 해준 것처럼 하신 거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후배들한테 장학금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가왔어요. 저는 슈퍼 아줌마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제 치료비 대주셔서 살았어요. 지금 저는 의사입니다.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님처럼. 또 다른 사람. 저는 복덕방 아저씨 딸입니다. 아버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지금은 의사가 됐고요. 제가 치료한 환자가 수천 명이에요.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미용실 사장님도 왔어요. 지연아, 나도 직원들 교육시킬 때 말해. 손님한테 진심으로 대해라. 김철수 아저씨처럼이라고. 우리 가게 직원이 20명이야. 다들 아버님 이야기 알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지연아, 나 기억나니? 죄송한데. 누구세요? 나 5층 할머니야. 20년 전 여기 살았지. 아, 네.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주셨어. 할머니 생활비라고. 5년 동안 총 600만 원. 몰랐어요. 그 돈으로 나 살았어. 정말. 지금은 아들이 나 모시지만 그때는 혼자였거든.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비 없어서 걸어가는 저를 보고 돈 주셨어요. 빵 하나 나눠 드셨어요.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보증을 서주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을 도왔어요. 박민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요? 김철수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박민재는 영정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깊게 절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3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의사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주신 용기로 사업 성공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절했습니다. 나는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민재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은 돈입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베푼 것에 감사 표시예요. 총 7억 원입니다. 7억. 이미 드린 3억 포함해서 총 10억입니다. 10억이요? 네. 이게 아버님의 진짜 유산입니다. 아버님이 평생 사람들한테 투자한 것. 이제 그 수익이 돌아온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제 목숨값이 여기 있어요. 제 인생값이 여기 있어요. 제 희망값이 여기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편해요. 아버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그리고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진짜 부자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게 내 재산이야. 자랑스럽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문실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를 기리는 사람들,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제4화 종료. 제5화 아버지의 진짜 유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예원을 불렀습니다. 예원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엄마. 10살 예원이 내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장례식에 사람 많이 왔지? 응, 엄청 많았어. 50명도 넘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몰라. 나는 예원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분들이야. 할아버지가요? 응.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어. 어떻게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재 이야기, 슈퍼 아줌마 이야기, 복덕방 아저씨 이야기. 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응. 23명을 직접 도우셨어. 근데 엄마, 할아버지는 가난하셨잖아요. 맞아. 가난하셨지. 왜요? 돈을 벌면 우리한테 주시지. 나는 예원을 안았어요. 할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 남이 힘들면 돕고, 남이 어려우면 나눠주고, 그렇게 사시느라 돈이 없으셨던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바보예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셨어. 돈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셨어. 10명 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그게 진짜 재산이야.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정말? 응. 나도 커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나는 예원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엄마도 할아버지처럼 살 거야? 응. 엄마도 이제 살 거야. 할아버지처럼. 일주일 후, 나는 박민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10억 원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결정했어요. 뭘로 하실 건가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김철수 선행재단. 박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학비 없어서 대학 못 가는 학생들,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사업 시작하는데 보증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훌륭합니다. 혼자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제가요? 네. 박민재 씨가 이사장 해주세요. 저는 재단 운영 경험이 없어서 박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죠. 정말요? 네. 아버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는 해야 조금이라도 갚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억 더 보탤게요. 네. 총 20억으로 시작하죠. 김철수 선행재단. 나는 놀랐어요.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제게 주신 게 돈으로 환산 불가능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20억이 뭐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고 싶어 해요. 누구요? 슈퍼 아줌마, 복덕방 아저씨, 미용실 사장님, 아버님이 도우신 23명 모두 각자 능력껏 후원하겠대요.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천만 원, 총 2억 원 정도 모였어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총 22억 원으로 김철수 선행재단을 시작합시다. 네.
3개월 후 2025년 2월 김철수 선행 재단 사무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첫 수혜자가 찾아왔습니다. 19살 여학생 이지수. 안녕하세요. 수줍게 인사했어요. 지수 씨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죠. 성적은 우수했지만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대학 합격했다고요? 네. 간호학과요. 축하해요.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 마세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할게요. 정말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네. 4년 등록금, 생활비까지. 조건은 하나예요. 뭔데요? 나중에 간호사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이분이 김철수 할아버지세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이 재단은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수는 사진을 보며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간호사 되어서 사람들 도울게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지수가 나간 후 박민재가 말했어요. 첫 수혜자네요. 네. 앞으로 몇 명이나 도울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봤어요. 연간 50명 정도. 50명이나요? 네. 학비, 의료비, 창업 지원 합쳐서 매년 10명씩이면 10년이면 500명. 와, 아버님이 23명 도우셨으니 우리는 그것의 20배 이상 하는 거예요. 나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우시죠?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1년 후 2025년 11월 18일. 아버지 일주기. 우리는 작은 추도식을 열었어요. 장소는 동네 경로당.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 10명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민재, 슈퍼 아줌마, 복덕방 아저씨, 미용실 사장님,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 재단 수혜자들이었어요. 지수도 왔어요. 이제 대학 1학년. 지연 씨, 인사할게요.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창업 지원받은 김태호입니다. 아, 태호 씨. 작은 카페 열었어요. 덕분에. 잘 됐네요. 그런데 제가 직원 한 명 뽑았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 직원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제가 급여 조금 더 주고 학비도 지원해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나는 감동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른 수혜자도 다가왔어요. 저는 의료비 지원받은 박영숙입니다. 수술 잘 받으셨어요? 네, 덕분에 완치됐어요. 이제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무슨 봉사요?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요. 매주 토요일마다. 김철수 할아버지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한 명, 한 명. 모두가 아버지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박민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일주기 추도식. 모두 묵념했어요. 아버님, 1년이 지났습니다. 박민재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재단에서 73명을 도왔습니다. 학생 30명, 환자 25명, 창업자 18명. 모두 아버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정신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1년 전 저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가난한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아버지는 진짜 부자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예원이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예원이 꽃을 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 학교에서 친구 도와줬어요. 할아버지처럼. 자랑스럽죠?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현재 2025년 12월. 나는 이제 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습니다. 박민재가 월급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적절한 급여 받으세요. 일하는 대가예요. 하지만 아버님도 원하실 거예요. 지연 씨가 안정되게 일하면서 재단 키우는 거 나는 감사했어요. 이제 예원이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예원과 함께 재단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예원이 편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뭔데? 재단에 온 편지. 펼쳐보니 수혜자 편지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 저는 재단 덕분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1년 전 저는 꿈을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재단 덕분에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이번 학기 성적 4.3이에요. 4.5 만점.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후배 한 명 도섭이 지원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남을 돕고 싶어서요. 제가 간호사 되면 꼭 어려운 사람들 도울게요. 할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지수 올림. 나는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그래. 할아버지도 행복하실 것 같아? 응, 아주 많이.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기 제일 밝은 별이 할아버지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할아버지, 안녕. 예원이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희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계속할게요. 평생.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생한다. 잘하고 있어. 나는 예원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응. 하늘을 올려다봐요. 별이 반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소 짓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들, 그들이 도운 사람들, 그렇게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김철수의 삶에서